연합뉴스에서 미 이란 공격 첫 100시간 만에 쓴 비용 5조 4천억 원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요 보도와 미국 싱크탱크 공개자료 기준으로만 팩트체크하면 이 숫자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 공개된 미국 자료들 사이에서도 추산 방식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미국 공개 자료는 CSIS입니다. CSIS는 3월 5일 공개한 분석에서 오퍼레이션 에픽 퍼리의 첫 100시간 비용을 37억 달러, 하루 평균 약 8억 9,14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직 국방예산 고위 당국자 엘레인 맥커커의 분석을 인용해 첫 4일 비용이 거의 11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ABC 뉴스는 국방부가 정확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초반 4일 기준으로는 CSIS의 37억 달러 추정이 대표적인 공개 숫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지금 미국 쪽 공개 자료만 봐도 37억 달러대 추정과 110억 달러대 추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핵심은 무엇을 비용에 넣느냐입니다. CSIS 추정은 초반 100시간 동안의 작전 수행비를 중심으로 본 숫자에 가깝습니다. 반면 WSJ가 전한 110억 달러 추정은 지난해 말부터 중동으로 이동한 10회척 이상 함정과 100대 이상 항공기 전개 비용, 그리고 미사일 유도탄 소모분까지 폭넓게 반영한 계상입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 110억 달러 추정에는 약 57억 달러 규모의 요격 미사일 사용, 약 34억 달러 규모의 폭탄 기타 미사일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 차이는 과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회계 범위의 차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작전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한 이번 작전에서 이란 내 2,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고, 미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번 작전의 군사 목표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됐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충돌은 단발성 공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예산과 군수 지원 체계가 필요한 장기전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을 시장이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주요 보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돈의 절대 액수보다 돈이 새는 구조입니다. WSJ는 패트리엇, 토마호크, 사드 같은 고가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 펜타곤이 추가 자금과 생산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요격 체계는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예산보다 먼저 병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비용 논쟁은 단순한 전쟁 얼마 들었나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오래 이런 강도로 작전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에너지 비용이 겹칩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유가와 가스 가격, 운임이 동반 상승했고 중동 중국 초대형 유조선 운임은 하루 40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로이터 보도는 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고 유럽 가스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반응했다고 짚었습니다. 즉, 전쟁 비용은 국방부 예산서에 찍히는 숫자만이 아니라 에너지, 해운, 보험, 물류를 통해 민간 경제로 전이되는 숨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미지의 제목은 투자자에게 꽤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첫 100시간에 얼마를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전쟁이 앞으로 몇 주 더 이어질 경우 비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로이터는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에너지 시장 충격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지만, 동시에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계속되면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가 120달러부터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략가 전망도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아직 짧은 전 전쟁과 긴 전쟁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격에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의 숫자를 미국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첫 100시간 비용이 5조 4천억 원 수준이라는 표현은 미국 공개자료 범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CSIS는 37억 달러, WSJ는 거의 110억 달러로 보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일 숫자를 확정치처럼 말하는 것은 과감합니다. 현재 공개된 미국 자료만 놓고 보면 초기 직접 작전비는 수십억 달러, 전개, 재보급, 요격체계 소모까지 포함하면 100억 달러 안팎까지도 볼 수 있는 매우 넓은 추정 구간이 형성돼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첫 100시간에 5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미국 공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숫자는 아직 확정치가 아니라 추산 범위 안에 하나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CSIS는 첫 100시간 비용을 37억 달러로 받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훨씬 넓은 범위를 반영해 첫 4일 비용을 거의 11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도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갈리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작전 개시 직후에 순수 타격비만 보느냐, 아니면 항모전단과 전투기 전개, 요격 미사일 소모, 장기 재보급 비용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총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충돌은 이미 2,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한 대규모 작전으로 전개됐고 미국은 작전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 비용이 예산서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고 패트리엇과 테드 같은 고가 방어 체계는 생산 확대도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유가, 가스, 해운운임, 보험료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보는 비용은 군사비와 에너지비가 결합된 복합 비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숫자를 단순히 미국이 얼마를 썼다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몇 주짜리 충격인지, 몇 달짜리 구조 변화인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짧고 끝나면 비용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미국 재정 부담, 미사일 생산 병목, 유가 재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첫 100시간의 비용이 아니라 100일 시간 이후의 비용 구조입니다.